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물질은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 안 먹으면 되겠죠. 향도 우리가 맛을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색소 느낄 수가 있고, 물성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특별히 과하게, 만약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료 같은 경우는 우리 표시가 안 되잖아요. 수량을 상대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용량을 딱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지켜지게 감시해야 되는 거고. 가공 보조제관제 같은 경우는 용제나 효소라든가 여과 보제, 이용제 이런 같은 경우는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하게 돼 있고요. 효소는 단백질인 거고 이용제는 그렇게 거의 용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첨가물을 알고 있으면 논란이 되는 건 다 이쪽에서 끝나고요. 잘하면 이제 품질 유지에 되는 항산화 제어가 보존료 문제가 되는데 보존료는 실제에 비해서 너무 걱정을 쓸데없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공 보조제 이런 말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 보조 중에서 식품에서 꽤 중요한 건 용매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제 물질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만 골라내고 싶어. 그러면 이걸 요것보다 잘 녹는 물질을 넣어주고 막 섞어주면 요 물질이 여기에 녹아 들어오겠죠. 그럼 요걸 제거하고 여기 있는 물질을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분리해내면 요걸 다시 제거해버리면 이게 추출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극성. 친한 것끼리 넣거든요. 극성은 극성에 넣고 비극성은 비극성에 넣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극성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 핵산 이런 쪽이 핵산은 지방에 가까운 쪽이고 정반대에 있고요. 그래서 비극성 물질을 녹일 때는 벤젠이나 핵산이나 클로로포름 이런 거에서 녹인다. 그렇죠? 요거 정도가 사실은 극성이다. 극성, 비극성 구별해서 넣고요. 그래프로 보면 물, 만능 용매 추출하고 끓이고 볶고 물에 다 녹아 나오는 걸 넣으면 물에 잘 녹는 것은 맛이 달아요. 잘 안 녹는 게 좀 쓰고. 그래서 메탄올이 또 물에 더 친한 쪽이고 에탄올. 그러니까 옛날에 술에 담가 먹는 게 뭐냐 그러면 물에 녹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에 녹는 성분까지 일부 꺼내서 양리 성분까지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 먹을 때 술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약발을 너무 높여요.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헥산, 벤젠 이쪽은 기름을 녹이는 데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콩에 뭐 기름을 추출하겠다, 지방을 추출하겠다, 그때는 이쪽으로 추출하면 향기 성분을 추출하겠다, 그때는 이쪽으로 비극성 쪽으로 추출하는 게 맞고 이게 물에 녹는 성분, 맛성분을 추출하겠다, 이쪽에 녹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용매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CO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도만 되면 그 휘발을 해버려요. 가스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초임기 추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CO2를 액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녹여서 그러면 향기 성분 비극성이니까 잘 녹거든요. 녹은 거에다가 CO2를 날리면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 성분을 녹이는 데는 향이나 맛을 보존하면서 녹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이는 데 탁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죠 보일링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가 되면 기체가 되니까 알코올에다가 녹인 다음에 알코올을 휘발시켜서 나머지 성분을 농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결국은 녹이는 용도 그리세롤을 갖다가 휘발시킬 수는 없죠. 물보다 안 끓으니까 그냥 그대로 녹인 채 그대로 통째로 소비되는 거에다가는 프로필렌 그리콜 그리세롤을 넣지만 제거해야 한다. 물보다 당연히 휘발성이 낮은 쪽 그쪽을 이용해 쓰는 거죠. 극성, 휘발성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 같은 경우 천연향을 만들겠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모든 용매가 있는데 다 써서도 안 되고 물에다 녹이거나 물에다 녹이는 건 향이 성분 잘 안 쓰겠죠. 에탄올이나 이소피로팔소 최소한 이쪽 지용성 부분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걸 이용해서 추출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용매든 간에 독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허용량 기준이 돼 있죠. 이걸 추출하는 경우에는 제품 중에 2향, 핵산일 때는 2향, 2향만 남아놓게 하라.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연의 뭐다, 장미다. 장미에서 향기 성분 추출하겠어. 그때는 에탄올로.
솔벤트로, 요건 기름으로 추출해서 농축하는 형태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약수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알코올, 고농도 알코올인 담금주,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에다 담가놓으면 향기 성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쓴맛 성분이 나와서 맛이 써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알코올이 써지는 게 아니라 물에 잘 녹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추출하면서 맛이 써지는 거죠. 예전에 꽃 같은 경우 향이 합성향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장미든 꽃이든 거기서 향기 성분을 뽑았어야 되는데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 천에다가 돼지 기름을 발라요. 돼지 기름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꽃잎을 쫙 곱게 딱 배치를 해놔가지고 쌓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향은 지용성이니까 기름은 농성분이니까 쭉 녹아서 향기 성분이 돼지 기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 다시 알코올로 녹여서 알코올로 향기 성분을 옮겨요. 그다음에 알코올을 휘발시키면 향기 성분이 농축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농축하는 방법.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오렌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쫑쫑쫑 둘리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오렌지 오일이거든요. 그 오렌지 오일을 물에 넣으면은 물이 안 녹아요. 걔를 녹이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터펜 물질을 좀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오일 같은 경우는 오렌지 오일은 완전히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보다 훨씬 문제량이 작은 물질이고 알코올 농도에 녹으면 알코올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잘 녹는데 알코올의 농도를 낮춰놓으면 겨우 녹아요. 그러면 오렌지 오일에다가 알코올을 갖다 녹여가지고 요거 갖다가 물을 더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대부분은 알코올엑스 녹아 있는데 나중에 음료에 넣었을 때 굳을만한 성분은 위에 떠요. 충분한 시간을 둬서 떠버리는 성분을 제거하고 알코올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걔가 수용성 향이 되는 거죠. 유용성 부분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오렌지 오일 중에서 특히 물에 잘 안 녹는 성분만 제거해서 문제가 될 정도 성분 제거해서 나머지 부분만 골라내는 방법이 액체에서 액체를 추출하는 알코올리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만 해도 합성향이라 그래요, 분류를. 그러니까 우리 위스키 같은 경우 향이 있는데 물을 떨어뜨리면 향이 팍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 자체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이 향을 붙잡고 있는 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향이 더 후익 올라와서 위스키 향이 더 풍부해지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센스 향, 분말 향 이게 다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오렌지 오일이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는 성분을 터펜 쪽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면 수용성 에센스 향이고요. 기본적으로 향기 물질은 다 지용성 물질입니다. 근데 분자량이 작고 그러니까 다른 용매가 도움이 있으면 쉽게 녹을 수 있는 형태가 돼서 특히 안 녹는 부분을 제거하면 수용성 향. 그걸 그대로 쓰면 유용성. 거기다가 용매를 알코올 같은 거 쓰지 않고 특히 MCT라든가 그런 지방을 써주면 유성. 그러니까 기름성 향이죠. 여기에다가 그냥 원래 터펜 같은 걸 제거하지 않고 오렌지 오일을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럼 결국 유화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걸 유화향. 그 다음에 얘 자체를 갖다가 스프레이 드라이의 원료로 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놓으면 분말 제품에 쓸 수 있는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대표적으로 그 용매를 갖다가 프로필렌 그리콜이라든가 에탄올 같이 물에 잘 녹는 걸 주성분으로 제거한 다음에 하는 거가 투명한 수용성 향이 되는 거고 이 향기 성분을 갖다가 오일에다 넣어놓으면 불투명한 기름 되는 거고 이 향을 이용해서 캡슐을 만들 수도 있고 분말을 만들 수도 있고 과즙 만들 수도 있고 항상 이따 달라지는 거죠. 그럼 분말향을 만들 때 쓰는 원료 덱스트린이든 아라비아껌이든 이걸 갖다가 부형제라고 하는 거죠. 부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활성 성분, 주성분이 있으면 주성분만 넣는 경우에 쓰기가 불편하고 고농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향기 성분을 그대로 통째로 원액을 주면 0.0001만 넣어도 되면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안정성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분말 같은 경우는 유당, 포도당, 덱스트린처럼 실제로는 맛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러니까 워낙 조금 들어갔다가 그 중에 나머지 넣어주면 일정한 부형제를 쓰는 거죠. 약 같은 경우는 이런 부형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형제 뭐 별거 아닌데 생각하겠지만 이게 칼로리 바란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네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비타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야 될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요 비타민 줄 테니까 요 배합물에다가, 배합물 이 정도는 아니죠. 엄청나게 크죠. 그다가 골고루, 그러니까 분석회사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이 제품을 분석할 때, 야, 이거 다 검사해봐가지고 이 한 배치에 대해서 니들이 넣긴 넣었는데 한쪽에 많이 쏠려가지고 이쪽은 좀 높게 나오고 이쪽은 낮게 나왔네, 인정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검사하든 간에, 어떻게 검사하든 간에 그 한계 범위 내에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사항만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이게 골고루 섞이지만 않아도 이 제품은 너무 과하게 나와서 걸리고 이쪽은 부족해서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믹서기로 섞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섞는다고 하는 게 처음에 어떤 원료하고 어떤 원료 섞어주고 어떤 기계로 섞어주고 또 섞어줄 때 어떤 기계로, 이런 같은 게 굉장히 정밀한 섞는 기계로 섞어줘야지, 보통 기계로 섞어줬다가는 검사를 하면 할 때마다 불안한 거죠. 그 양이 섞여 있지 않아서. 그럼 약도 어떠한 캡슐을 먹든 똑같은 함량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원료별로 부영제, 안정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식품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식품에 쓰고 있는 단순해요. 그래서 약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서 부영제로 많이 쓴 게 HPMC, 아까 했던 식이섬유죠. 셀룰로스 중에서 스테아린산, 이건 지방이죠. 마그네슘 미네랄이고 이산화규소. 이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안 들어있는 영양성분입니다. 나머지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식품만 옛날에 첨가물, 화학 논란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약에서도 기능성 식품에서도 이런 피부, 여기에 뭐 스킨 화장품에서도 하여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온갖 그런 쓸데없는 시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산화규소가 발암성이 있는 유해 식품 첨가물이래. 이산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흙이다 이산화규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흙기를 걷고 있다는 이야기는 발암성 물질 위를 걷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흙도 흙먼지가 폐로 많이 들어가면 암을 수 있는, 옛날에 지하에서 흙 막 일으키면서 퍼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폐에 문제가 갈 수는 있죠. 그 경우에는 발암성이 있겠지만 그 흙 가지고 그 소량 가지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한편에는 이걸 갖다가 이거 SI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물과 영양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필수적으로 중요한 영양,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실제로 모래에다 그러면 SI, 그러니까 탄소가 있고 탄소 밑에 SI가 있어요. SI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할 때는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우리 탄소화합물, 유기화합물은 주로 탄소로 되어 있고 네 개의 결합성이 있어야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CO2는 기체로 날아갈 수 있고 SiO2는 고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SI로 되어 있는 물질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주성분이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별도로 빠져내야겠죠. 아주 골치 아팠을 거예요. 다행히 훨씬 가벼운 CO2로 만들어내서 얘가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대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SiO2도 마찬가지고 Si로 주로 연결되어 있는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실리콘 하면 다 무독성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이게 한때 보면 유리가 발암성이에요? 안 그러잖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기, 물론 깨지면 위험하지만 실제로 반응성이 없이 안전한 것으로 유리를 보고 있잖아요. 유리 용기에다 넣은 것 갖다가, 그리고 실리콘 소재는 말랑말랑 부드러우면서 이게 아무런 다른 물질이 없으니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뭐 나무보다 안전해가지고 조리용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산화규소를 갖다가 발암성이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물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실리카 성분이 있다. 한쪽에서는 실리카는 뭐 이러한 성분의 필수적인 성분이어서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한편의 발암성이다. 그리고 어떤 데 보니까 어이구 실리카가 풍부한 좋은 식품, 아름다운 미네랄, 하여간 상반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특히 머리에는 미네랄 실리카가 중요하다. 남아있는 건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우리하고 별
들어왔다 나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거 갖고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좀 지나친 것 같고, 그것을 위험하다고 보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 같고요. 편안하게 대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스테아린 마그네슘. 천연에 없는 합성 물질이므로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고, 참, 나 논문을 안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로 실험한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실험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스테아린산이 뭔데? 마그네슘이 뭔데? 분자로 보면 지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스테아린산이에요. 그러니까 야자위에 많은 게 C12인 로르산, 그다음에 C16 팔미트산, C18개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의 불포화가 중간에 여기 하나 있으면 얘가 올레산, 2개 있으면 리놀렌, 3개 있으면 리놀렌. 가장 기본 지방산인데 얘가 무슨 독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 붙어 있으면 너무 쉽게 분리돼서 안 좋죠. 마그네슘이니까 이가이오니까 두 개 붙잡고 있어. 마그네슘이 몸에 나빠요? 마그네슘 미네랄이 그렇게 좋다고 몸에 뭐가라고 난리를 치면서. 지방이잖아, 지방. 물론 이것만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독성이 일어나겠지만, 무슨 지방에 여기 약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약 중에서 요거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다고, 그 지방을 놓고 무슨 안전성이 위험하고 알 수 없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그게 마그네슘이고, 가장 흔한 미네랄 중에 하나고, 몸속에 들어간. 좋다고 찬양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고. 가장 어디에나 흔하기는 스테아르산인데. 그러니까 MSG 논란이든 카제인 나트륨 논란을 보면, 제발 좀, 그 화학에 대한 쓸데없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물질도 아니고 가장 흔한 글루탐산에 나트륨 붙어 있는 걸 놓고 뭐 유해성 시비를 하고, 우유에 가장 흔한 단백질인 카제인 나트륨 갖고 유해성 시비를 하고, 가장 흔한 지방인 스테아르산에 마그네슘 붙은 걸 놓고 시비 걸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놓고 무슨 유해성 실험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당연히 많이 들어가면 영양소 방해하겠지. 그러니까 지방산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건 로르산, 그 다음에 스테아르산. 스테아 중에서 이게 불포화가 하나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그걸 놓고 고체지방, 단단한 고체지방, 지방이 들어있다. HPMC, 흡입시의 흉통? 아니, 먹었는데 어떻게, 코로 들어갔나 보지 뭐. 코로 들어가면, 모든 가루가 코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렇게 기침나고 난리가 나서 큰일 나요. 항상 이런 증전 다당류 같은 거 작업할 때는 마스크 쓰고 작업해야 되는 거지. 실험실에 쓰고 있는 거 말고 공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설사 유발 체중 감소.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흡수를 억제했다 그러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고는 뭐예요?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칼슘이든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영양 흡수를 방해해줘요. 다이어트에 좋아요. 이건 이름이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가 식이섬유잖아요. 섬유소. 셀룰로스가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이드록시 프로필 메칠이라고, 지용성이 약간 들어있는, 약간 기름에 잘 녹는, 물에 잘 녹지 않은 애매한 셀룰로스인 거죠. 뭐. 셀룰로스 중에서. 그래서 이건 물에 넣어도 만큼 안전하다고 돼 있고, 셀룰로스면 식이섬유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뭘 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형태, 전분화하고 글라이코겐 형태는 흡수가 잘 되고, 셀룰로스는 식이섬유로 흡수가 안 되는데, 베타 구조해가지고, 얘는 너무 단단하고 분해가 안 되니까 분해될 수 있는 형태로 치환기를 붙여놓은 것 중에서 종류가 CMC도 있고, MC도 있고, HPMC도 있고, 요건 다 우리 몸속에 소화 흡수 안 되는, 이것만 과량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겠지만, 걔는 소화 흡수 안 되는 식이섬유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 효소 하는데, 효소도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런 용도가 식품에서 허용돼서 많이 쓰고 있는 효소고요. 그러니까 효소 무서워하세요. 첨가물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뭐 이영제 같은 경우는 기름의 일종이죠. 이렇게 몰드에서 잘 떨어지게 해주는 거고, 여과를 보조해주는 것도, 아까 실리카 그것도 사실은 여과기에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그 물질이 걸려서 빠져나오는데 여과 보조제로 써요.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딱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가공 보조에 쓰고 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